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뉴스웨이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23일 유공 정구포상 전수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이경철 미주 한인 상공회에서 총연합회 명예회장은 미주 지역에서 두 차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제23차 대회를 애틀랜타에 유치해 지역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영준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부회장이 수상했으며 알라베마 버밍엄 한인회장을 역임하며 한인사회의 결속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경철 명예회장은 이번 국민훈장은 해외 한인 상공인을 대표해 받은 상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준 부회장 또한 모든 동포의 노고 덕분에 이룬 수상이라며 지속적 봉사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 청장 표창은 이인자 어거스타 한인회 부회장이 받았으며 30년간 지역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귀감이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일정상 전수식에 참여하지 못해 추후 별도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넷 카운티 상수도국이 주최하는 연례 가을 축제 트리고 트리트먼트 페스티벌이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옐로우 리버 재활용 시설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위한 무료 축제로 다양한 게임과 공예 체험, 맛있는 음식이 준비됩니다. 또한 수상 경력을 가진 상수도 처리시설을 둘러보는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참가자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시설이 유령에 의해 귀신 들린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히며 유머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부스도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직접 정보를 얻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축제 당일에는 코스튬 의상 착용이 권장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차기 회장으로 아브라함 킴 미주 한인위원회 대표가 내정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취임한 현 토머스 번 회장의 뒤를 이어 내년 1월 19일부터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이끌게 됩니다. 김 대표는 미국 내 한인단체인 미주 한인위원회에서 사무총장 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보스턴대와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1년 미주 한인위원회 창립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국가안보 분석가, 워싱턴 한국 전문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글로벌 정치 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의 정부 서비스 연구 책임자 겸 아시아 분석가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주한 미군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은 번 회장의 10년에 걸친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대한 봉사는 리더십 및 영향력에 대한 높은 기준치를 제시해줬다며 김 대표의 비전과 경험 역시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성장 및 관여의 또 다른 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이날 저녁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연례 만찬을 열고 벤 플리트 상 시상식을 엽니다. 벤 플리트 상은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 1957년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창립한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을 기리자는 취지로 1995년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 수상자로는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과 미국 의회 코리아 스터디 그룹이 선정됐습니다. 아미베라 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영킴 하원 의원이 코리아 스터디 그룹을 대표해 상을 받습니다. 한편 강경화 주미대사와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도 화상으로 축사할 예정이라고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밝혔습니다.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키는 K-팝 워리어스 라이브 쇼가 오는 11월 8일 로렌스빌 귀넷 카운티 페어그라운드에서 열립니다. 이날 공연은 오후 4시 30분과 7시 두 차례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은 K-팝 아이돌들의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완벽한 안무, LED 스크린과 특수 효과를 통해 진정한 K-팝의 열기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관객들은 K-팝 워리어스와 사자 보이즈, 그리고 특별 게스트인 이탈리안 브레인 로츠의 무대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공연은 한 무대에서 K-팝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티켓은 판매 중이며 단체 관람객을 위한 그룹 할인도 마련돼 있어 사전 문의가 가능합니다. 리케이스 모토모티브 그룹이 매년 진행하는 자선 프로그램 리케이스 바이크 포 키즈 캠페인이 올해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0일까지 애틀란타 전역의 리케이스 자동차 매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 자전거를 기부받습니다. 올해로 44주년을 맞은 이 캠페인은 1982년 고 리케이스와 리타 케이스 부부가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2만 2천 대 이상의 자전거를 수집해왔습니다. 이 모아진 자전거는 보이즈 앤 걸즈 그룹, 헤비타트 포 휴머니티, 위민인 디스트레스 등 다양한 지역 자선단체와 교회, 학교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전달됩니다. 기증된 자전거는 점검과 수리 과정을 거쳐 연말에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영업시간은 리케이스.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케이스 오토모티브 그룹은 성공은 상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의 변화로 측정된다는 고 리케이스의 철학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위한 나눔과 사랑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는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이번 지 두 번째가 됩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의 실무 만찬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부산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정통한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및 에이펙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 날 시 주석과 회담한 뒤 당일 밤 워싱턴 DC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계기로 마지막 협상 중인 양국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에서 현금 투자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이 막판 쟁점으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아울러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희토류, 관세, 대두 같은 쟁점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타깃이 매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섭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등에 따르면 타깃은 약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현재 공석인 800개 직책도 없앨 예정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인력의 약 8%에 해당합니다. 약 10년 만에 대규모 인력 감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지난 8월 최고 경영자로 선임된 마이클 피델케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 공식 취임하는 그는 너무 많은 조직층과 중복된 업무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돼 아이디어를 실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타깃의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원 조치는 매장 및 공급망 부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깃은 11분기 연속 매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타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인 DEI 정책 폐기 방침에 순응해 DEI 정책을 종료한 것도 역풍을 불러일으키며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트럼프 관세도 압박 요인입니다. 타깃은 지난 5월 연간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CNN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단행된 이번 감원은 타깃이 처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최근 신호라고 짚었습니다. 한편 타깃의 주가는 올해 들어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24일 금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